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 주네시 디렉터 유우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전시 기획이나 이렇게 예술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전시를 같이 기획해서 선보이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제품들도 같이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같이 묻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그 일상에서 좀 예술이 자유롭게 어울리기 위해서 공간 협업을 도와주신 이제 무브먼트 랩이 요번에 같이 공간 협업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무브먼트 랩은 다양한 이제 국내 가구 같은 것들을 선보이고 이제 그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소품까지도 모든 리빙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리빙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가장 잘 맞을 것 같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잭슨 카멜레온이나 뭐 무니토, 바이헤이데이, 그리고 오블리크 테이블이나 매직볼트 텍스처 같은 가구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준혜 씨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같이 함께 전시하는 기획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전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그 여름밤의 꿈이라는 대주제를 준혜 씨랑 무브먼트 랩이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일부 전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콰야 작가랑 김현수 작가가 기억에 대해서 전시를 하였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2부 전시는 풀림 작가님하고 최정환 작가님이 이제 위로에 대한 주제로 전시 작품을 선보이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전시는 이번 주 화요일 시작해서 9월 22일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들 소개는 작가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여 풀림 작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심코 흘려보내는 풍경을 작은 캔버스에다가 담아내서 기록하는 작가 풀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그리고 자연물로 좀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최정원입니다. 일부 작가님들 때랑 또 다른 텐션이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제가 오늘은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20명분이 예약을 해주실 때 작가님들한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전시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궁금하시다고 여쭤봐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저는 우선 이번에 네 분의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식물을 통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저를 찾아와서 뭐 같이 작업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했을 때는 다들 위로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위로를 식물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다루기도 하고 자연을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런 내 작품으로 많은 위로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자연은 저희보다 더 큰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저 안에 작은 하나일 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뭐 꿈, 희망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 똑같다. 자연 안에서 우리는 다 비슷하게 살고 있고 다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위로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작은 처음으로 이제 겪었던 큰 수술을 좀 겪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놓쳤던 풍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익숙해가지고 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풍경들인데 제가 그 안에서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은 위로를 받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을 살아가면서 정말 일상에 치여서 다들 놓치고 있었던 이 위로를 받았던 풍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제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풍경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씩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위로라는 테마 안에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저도 반대로 또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풍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작가님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데요. 좀 더 진중하게 써주신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두 작가님 각자의 자연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는지 궁금하시다. 저는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이라고 하면은 자연은 참 진짜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변화무쌍하고 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1년 전에 봤던 나무도 그러니까 다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전에 있던 그 나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변화무쌍하게 잎이 달렸다가 떨어졌다가 꽃이 폈다가 졌다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지만 또 그대로이고 그대로 뭔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화려함의 반대가 뭐죠? 되게 수수하면서도 화려하고 그 두 가지 이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박수 쳐주시나요? 저도 그 얘기하는데 매번 박수 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박수 치면 좋으니까요. 건강에 좋대요. 뭐였죠? 자연의 매력이 저도 플림 작가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되게 거대하게 느껴져서 뭐 일부만 바뀌는 걸 수도 있지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보다 사실 더 많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웅장하게 다가와서 자연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양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구가 돌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템포에 맞춰서 때가 되면 뭔가를 하고 또 때가 아닐 때는 뭔가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또 되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웅장한 것들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네. 좋아하는 노래도 네. 비슷하잖아요. 뭐죠? 조이킴 노래. 네, 제가 최근에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노래를 그게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요. 그래서 봄이 오면 설레지 않고 저는 항상 봄이 왔을 때 설레거든요. 근데 그 가사에서 봄이 와도라는 로이킴의 노래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작업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봄이 와도 설레지 않고 여름이 오면 뭐죠? 여름이 와도 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약간 변함없는 그런. 아시는군요. 그래서 또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온 내 모습에 겨울에는 뭔가 옆에 있는 따뜻한 사람에게 뭔가 감사를 느낀다 이런 이제 가사인데 그때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 그 가을에서 살짝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고 견뎌온 내 모습에 라는 가사에
그래서 그 노래를 그날부터 한 곡 반복으로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작업하면서 또 울고 막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노래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건 전시가 힘들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시 준비할 때 아니고요. 네, 그 저는 이제 또 작업할 때 봄에 작업을 했거든요. 봄이 오면 다 설레잖아요. 저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복이 되게 심해가지고 즐거울 때는 막 한껏 너무 즐거웠다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또 막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템포를 그 노래가 약간 좀 진정시켜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 감동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설레발쳤나? 봄이라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였어요, 가사가. 그래서 전 여름에 엄청 흔들리거든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거든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저의 그 모습을 딱 집어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 그러지 말아라. 자연도 이렇게 가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이 다음 질문이 작가님들 개인적으로 왔던 질문들인데 프림 작가님이 원래 먼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서 최정원의 삶에 대한 why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다혜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궁금하다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사실 거창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라고 하면 함께 사는 의미? 저는 사람이 빠지면 제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도 있고 또 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삶에 대한 의미라고 하면 사실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전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지는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 전에는 매년 이맘때쯤을 생각하는 게 저는 겨울이더라고요. 겨울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6년 전에는 제가 그 5년 전에 그걸 하고 있을지 몰랐고 또 4년 전에는 5년 전에 그 순간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몰랐고 이 얘기를 하면 또 밤을 새야 돼서 다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뭐 어떨 때는 식물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제가 전혀 살면서 식물을 만져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는 진짜 식물로 클래스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나랑 상관없는 갑자기 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뭐 선생님이 되고 또 언제는 또 작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생각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고 그 일들로 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 항상 기다려져요. 내년 겨울도 항상 기다려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걸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에 좀 놀라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P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살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계속 해야 될 걸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짧은 목표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네,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삶의 의미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삶의 의미라는 광범위해서. 저는 이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쉽게 삶의 의미는 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 태도는 저도 약간 작가님이랑 비슷한데 그냥 거창한 거 없이 좀 흘려보내는 태도로 좀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하고 같은 상황이어도 좀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남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쉽게 잘 되지는 않지만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나 상황이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좀 많이 흘려보내고 덤덤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제 좀 태도라면 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 다 워낙 긍정적인 성격들이시라. 네. 정원 작가님은 업앤다운이 심하긴 하시죠? 네,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말씀 어제 전시가 시작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민하시던 작가님들이라서.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와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 네. 이 모든 토크가 끝난 다음에 정원 작가님이 이미 계획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신다고. 모두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에 네네. 꼭 사진 찍고 다 가주세요. 왜냐면은 그 막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다 무대에서 이렇게 관객들이랑 다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꼭 그거 하고 싶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되게 기억해 주시고. 네. 이렇게 안쪽자리에서 찍어도 너무 네네네. 여기서. 자 이제 전시니까 우리 좀 아, 진지하게 한번 네.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진지해져가지고요. 아, 네. 풀림 작가님, 저요? 보통 풀 위주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다른 자연들에 대한 그림도 계획 중이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른 자연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이라기보다 요즘에 좀 생긴 관심이 하늘이랑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하늘빛도 좀 많이 여름이랑은 많이 달라지고 붉은빛으로 물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보랏빛으로 물들 때도 있고 하늘에도 진짜 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고 풍부한 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풀을 포함해서 하늘이나 태양, 빛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풍경을 좀 확장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이 들었어요. 아닌 그림도 풀림 작가님이 예전에 작업을 보면 건물이 나오는 적도 있었고 강아지가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림도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요즘에는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은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아, 예전부터 풀림 작가님 보고 봐오시던 분들은 풍경을 해서 좀 담을 수 있는 건물이나 그리고 뭔가 내가 이입이 될 수 있는 인물이나 동물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되게 그 요소들에 되게 본인들 많이 이입을 하고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구성을 해볼 수 있으면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원 작가님은 그 조경으로도 원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네. 아까 말씀처럼 작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전시를 시작한 건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신데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식물을 대할 때와 작품을 위한 식물을 대할 때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지. 제가 그 식물로 작업을 할 때도 사실 제가 식물을 하게 된 초창기에 생각해보면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좀 크리에이티브적인 뭔가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하고 싶어서 그 매개로 식물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식물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던 그런 정원놀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제가 했으니까 작업을 계속 하고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를 지금 하는 것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뭔가 하는 것만 보여줬다면 그런 수동적인 것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전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표현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새로운 것들도 시도해보고 좀 게으르지 않게끔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과 자연물을 다룰 때 다르게 느껴지는 거를 여쭤보셨는데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재료를 선택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식물은 아무래도 살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다 만들어졌을 때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게 아니라 자연물로 작업을 했을 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작업을 그러니까 관리를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래서 더 질긴 재료들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재료를 선택하는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식물을 할 때 한계를 느껴서 사실 이걸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을 하니까 조금 한계를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냐면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 디자인하는 게 재밌다고 했었는데 식물을 선택하지 않고 꽃을 선택해서 내가 플로리스트가 됐다 하면 나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색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식물은 보통 초록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초록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뿌리의 식물이다 뿌리의 그런 가치이다 보니까 환경이 비슷하고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한계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적인 것만 봤을 때 사실 뭐 선인장이나 다육이 물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애들과 물을 좋아하는 이끼 이런 애들을 같이 심어도 형태나 색깔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쁘고 뭔가 확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디자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와 조합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마른 자연물들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또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네. 또 뭐 파손에 대한 그런 것들, 또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재료에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이제 앞으로 시도하고 풀어나가야 될 매듭이긴 하겠지만, 자연을 통한 사실 모든 걸 하고 싶거든요. 항상 새롭고 재미나고, 신선한 거? 그래서 자연에 조금 구애를 받지 않고 자연물을 쓰더라도 뭔가 다른 재료들도 조금씩 더 써가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과 자연물을 다루는 게 크게 보면 자연을 다루는 거라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재료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다르게 접근되는 것 같아요. 정원 작가님은 확실히 저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작품을 하기 위한 이 재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모든 열정을 진짜 많이 쏟고 계신 작가님이라 그 해답을 항상 잘 찾아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림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 질문은 사실 준혜 씨가 함께한 작가분들이 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공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계시고, 뭐 플림 작가님은 전공이 미술이긴 했었지만, 그래서 일부 작가님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용기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미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작가로서 활동을 바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느꼈던 한계가 계속 저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작업을 잡게 된 이유도 사실 그거죠. 저를 더 이상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인생은 너무 긴데 내가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더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풍경을 담아내고 그려내고 그런 걸로 이제 누군가랑 소통을 했을 때가 제가 진짜 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젊은 또 새로운 미술가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그 용기가 엄청 궁금하고 또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1부 때도 그런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1부 작가님들 중에 한 분도 카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전공자가 아니었었으니까 똑같이 회사를 다니다 그런 걸 다 접고 그냥 작가로 또 뛰어든 거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존경스러운 부분이라. 뭔가 그 몇 년 뒤에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더 나다울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서 2년 뒤, 3년 뒤가 조금 더 나다운 사람일지 아니면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가 작업을 시작을 하고 계속 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나간 1, 2년이 더 나다울지를 고민을 하니까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은 확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마음 챙김에는 훨씬 그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맞다라는 생각이나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고민하는 과정이 길었지 선택한 이후로는 전 지금까지도 후회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멋지십니다. 짜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원 작가님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에너지 관리 비결이 뭔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에너지요? 뭐 일할 때 일하고 신나게 놀고 네. 할 때 뭔가를 집중해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의 질문인지 궁금해요. 질문자. 아, 저보다 더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뭐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피곤할 때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운동도 하고 고기도 많이 챙겨 먹고 밥을 꼭 챙겨 먹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비결이라면 비결 같기도 한데 김치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진짜 많이 먹고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냉장고 열어서 김치만 막 몰래 먹고 자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김치를 많이 먹는데 항상 저는 근데 진짜 안 아파요. 저 코로나도 아직 한 번도 안 걸렸고 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게 생각해보면 김치 때문인 것 같아요. 김치. 진짜로. 네, 진짜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김치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 작가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아예 에너지를 가진 베이비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사주를 받아서 놓았다고 그거 얘기를 모르시는 하셨어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정원 작가님은 에너지가 없을 수 없겠다 든 생각은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헤어가 네. 오리지널 곱슬이시라서 네, 곱슬머리로 태어났는데 거의 한 20대 후반까지는 계속 매직을 해서 몰랐는데 네, 알게 됐습니다. 곱슬머리라는 걸. 네,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네, 기르지 않으면 이게 삼각김밥이 돼가지고 네, 길러야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네, 이게 가라앉은 정도인데 그래서 길러야 이게 예쁘더라고요, 머리가. 네. 그렇습니다. 자연 곱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네. 그 자연과 식물이 두 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분 뭐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거의 33년을 4년을 도시에 살다가 최근에 한 3달 정도 됐어요. 파주에 완전 시골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전원주택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뒷마당이 그냥 산이고 산에 올라가고요. 고라니가 자고 약간 이런 곳인데요. 그래서 자연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그런 자연이 그 자연이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새롭게 느끼는 게 되게 당연했던 건데 이게 이런 건가?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항상 옆에 있었던 이런 애들인데도 그러면서 좀 더 배워 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오셔서 이제 제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전시한 부분에서는 제가 그 파주에서의 삶 그리고 그 자연에서 살아갈 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사실 진짜 많이 본 것들이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나 이런 자연이 나한테 진짜로 해주는 이야기들 그런 시간 그리고 뭔가 노력 그리고 뭔가 때에 대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작은 인간 하나일 뿐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더 위로도 저도 많이 받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해서 저는 그 중간의 매개체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자연의 메시지를 좀 관찰한 사람으로서 이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최근 몇 달간. 네. 흘림 작가님. 제가 자연에서 받았던 영향이라고 하면은 물론 작업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제가 뭐 수술도 있고 올해 초부터 좀 많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좀 지내왔었는데 작업실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맨날 이제 접했던 이런 탄천에 있었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이런 풀들을 다시 한번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걔네들은 진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그 겨울 때쯤부터 해서 봄 이렇게 여름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거기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또 새로운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받았던 위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너무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거를 자꾸 이제 하려는 욕심 자체도 좀 많이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작업적인 이미지적인 영감을 받는 거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자연은 진짜 질리지 않는 모든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너무 멋져요. 질리지 않다는 말에 너무 공감돼요. 그쵸? 네. 안 질려 진짜. 진짜 질리지 저는 진짜 않다는 뭔가 되게 잘 질리는 사람인데 저도요. 쉽게 질리거든요. 막 진짜 몇 시간 만에 질리고 네. 음식도 그렇고 근데 진짜 자연은 두 분이서는 어저께부터 한 지금 10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끝나지 않으셨나 보네. 네. 저도 되게 잘 질리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전날 먹은 음식도 안 먹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지난주에 먹은 음식도 잘 전막 한두 입 먹고 안 먹고 이래요. 넣고 또 새로운 거 먹고. 하여튼 근데 진짜 계속 봐도 진짜 안 질리고 맞아.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연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질리지 않는 거에 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변화무쌍하고 어제 봤던 풀도 오늘 보면 또 다르게 생기고 제가 작업실에서 키우는 화분만 해도 진짜 걔가 너무 작은 화분인데도 그 안에서도 되게 혼자
되게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이파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되면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떠 있던 애들도 혼자 막 또 이렇게 다음날 되면 구부러져 있고 옆에 또 뭐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그냥 작은 풀 하나를 그냥 몇 시간을 두고만 들여다봐도 몇 시간만 해도 얘네들이 또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들여다만 봐도 받는 위로도 많고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혼자 힐링하는. 그러면은 플린 작가님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 따로 있어요? 저요? 좀 작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풍경이라기보다는 전 좀 저는 약간 물기를 완전 가득히 머금은 그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뜨기 딱 그 직전에 플레음이 완전 확 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어떤 풍경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을 되게 좋고 풍경의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린 작가님 예전에 그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셨었는데 제가 작가님이랑 다르구나 했던 게 그때가 비가 되게 몇 주 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회사원들이 하면 또 비 오네 약간 이런 식의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작가님이 올렸던 스토리는 짙은 녹색을 만났다 라고 쓰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딥그린? 딥그린. 근데 전 비 오는 날을 진짜 너무 특별하고 좋아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소 때는 풍경을 보기만 하지 풍경을 이렇게 맞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뭔가 그 잠깐에 드는 햇볕도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풀에 이 딱 젖은 풀의 향이 확 나면서 뭔가 그날의 감정이 막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풍경을 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네. 저도 요즘 비 오는 날 좋아해요. 그쵸? 고추에 물 안 줘도 되고 농작물을 키우니까 비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옛날에는 싫었는데 요즘에는 비가 내려줘야 얘네들도 다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관대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항상 고집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싫어하면 그냥 아예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비를 기다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가 좋아졌어요, 요즘에. 신기하게. 이렇게 비 오는 풍경처럼 그럼 정원 작가님도 되게 많은 자연물을 다루시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자연물이 있나요? 자연물이요? 저는 야자 잎을 요즘에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에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리고 비싸거든요, 걔가. 거의 우리나라 기후에서 살 수 없는 식물이다 보니까 다 해외에서 오게 되고 이제 처리가 돼서 오게 되고 야자 잎 정도는 거의 다 수입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직접 키우는 야자도 있어요. 재료로 쓰려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구해서 쓰는 애들이 한 장에 거의 몇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걔네를 자를 때 처음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잘못 자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느새 걔는 한 번 자르면 다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냥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돌릴 수 없어. 높았고야 생각하고 그냥 자르는데 그 과감한 제 모습에 너무 그 야자한테 항상 고마운 거예요. 저는 항상 과감하지 못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색을 칠할까 저 색을 칠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 자를 때만큼은 진짜 고민을 하고 자르면 그게 더 낭비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들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과감해야 돼. 한 방에 잘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잘라서 모르겠는데 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자, 잎. 그리고 질겨서 잘 안 부셔지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잘 잘라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강하게 걔도 만들어줘요. 걔도 강인하고. 야자 잎. 네, 야자 잎. 그럼 이번에는 전시에 대한 또 질문으로 네. 그 정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조경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었고 네. 플린 작가님은 일반적인 갤러리 전시를 많이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브먼트랩에서 공간을 같이 협업을 해주신 덕분에 특별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보여진 작품의 모습과 이런 전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브먼트 랩 안에 있는 이런 너무 감각적인 가구들이랑 함께 그림이 배치되는 게 그동안에는 진짜 하얗고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갤러리라는 공간에서만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좀 제 항상 아쉬운 마음 중에 하나는 진짜 이제 우리의 일상에 내 그림이 걸려 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가 항상 머릿속으로만 이제 상상으로만 했지 실제로 이거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로 준혜 씨랑 같이 이렇게 뭔가 일상에다가 제 풍경을 이렇게 담아낸 듯한 공간을 먼저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다른 전시랑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전시를 좀 준비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 안에. 정원 작가님 혹시? 전시를 네. 저는 작업을 전시를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다 또는 어떤 공간에서 한다 또는 뭐 이런 뭐 주어진 그런 조건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습관이라면 습관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랑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있고 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제가 하는 작업들도 결국은 저 혼자만 봤다면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 그런 작업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하고 물론 다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 할 때는 이 공간에 어울리게 작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처음에 이렇게 대표님이랑 준혜씨 대표님이랑 플림 작가님이랑 같이 보러 왔을 때도 여기는 되게 모던하고 깔끔하다. 그래서 막 플림 작가님 좋아하는 그 핑크 예를 들어 뭐 핑크면 핑크가 막 핫핑크가 여기 들어오거나 하면은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공간과 이 가구와 이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저는 더 작품도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톤에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전시 준비도 하고 하면서 나누기를 대표님은 이제 공간에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가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공간에서 어차피 제가 하는 작품은 제가 남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 스타일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스타일이 무조건 담겨 있고 저의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막 맨날 다른 느낌으로 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제가 한 걸 보고 이 사람이 한 거구나를 끄덕이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전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에 좀 어우러지고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내가 이 주제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그 작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네, 청개구리처럼.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도 저를 위한 것들도 있지만 다른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어우러지고 좀 스며들고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 공간도 너무 예쁘고 가구들도 다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그 전시에 저를 끼워주신 준혜씨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에서 그리고 되게 다양한 층에서 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2층, 3층, 4층 다 다른 공간이고 다른 무드의 가구들과 그리고 저희가 작품 그 설치할 때도 작가님이랑 저랑 그 전시하는 부분 밑에 있는 가구들도 MD 분들께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과 가구가 둘 다 잘 어울리고 돋보일 수 있게끔 배치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여기서 전시하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에 대한 니즈가 항상 갈망이 있었는데 사실 전시할 때는 그냥 하얀 벽에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작품만 무조건 도드라져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작가님을 얘기하다가 말이 너무 많죠. 빨리 할게요. 그 아트는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물로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해외 작가님들 보면 진짜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저 작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시나 저렇게 전시하셔가지고 도대체 저거를 판매를 하는 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는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의구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으니까 한계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트는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막 신기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구나. 이게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누군가의 집에 걸리든 누군가의 뭐 상업 공간에 걸리든 어떤 공간에 걸리든 결국은 어떤 공간에 걸리게 되고 그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고맙게 듣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여기서 전시하게 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고 네 흰벽이 그냥 단순한 흰벽이 아니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했어요. 이 전시를 처음에 기획할 때 무브먼트 랩 측에다가 제가 프로포즈 보냈던 것도 사실 집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무브먼트 랩 모든 관계자분들이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많이 들어주셨고 그런 거를 정말 실현할 수 있게끔 사실상 1부 전시가 끝나고 2부 작가님 될 때 모든 가구를 체인지했거든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브먼트의 이 큰 공간 안에서는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림 설치하는 것보다 가구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놀랄 정도로 모든 가구를 다 새롭게 배치하시고 그리고 정말 작가님들 무브먼트에 또 일단 가구와 그림이 함께 다 화합해서 어울릴 수 있는 무드를 같이 만들자를 처음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가구를 계속 변경하면서 그 맞는 부분을 찾고자 작가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해서 너무 정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사한 전시였고 1부 전시 때는랑은 정말 달라요. 1부 전시 때는 정말 짙은 여름을 느끼고 가셨다 이 공간에서 그리고 집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많이 피드백을 주셨으면 또 지금 작가님들은 이 공간에서 자연을 같이 느끼고 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공간과 예술이 함께 보여준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준혜 씨.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빨리 끝나야 또 현장에서의 질문도 있으실 테니까. 네. 마지막 질문은 뭐 마지막에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드리자면 앞으로의 이제 꿈이나 청사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계획 같은. 여보세요? 저는 최정원님? 저는 사실
좀 해외에서 전시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보는데 딱 보면은 이거는 뭔가 유럽 느낌, 이거는 뭔가 일본 느낌, 이런 중국어 완전 딱 보면 중국 느낌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런 고유한 느낌은 뭐 한옥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면 사실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실 빨간색이랑 금색만 있어도 중국 느낌이 나는데 한국의 느낌은 도대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뭐가 한국스러운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해외에 가서 좀 한국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의 스타일을 좀 잡아나갈 수 있는데 한 방울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해외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제가 하는 작업이 비슷하게 하는 작가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스타일로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좀 더 한국 스타일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해외에서 활동들을 좀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 좀큰 화면 우주로 갔다고요. 저의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리는 제가 그리는 풍경들도 사실은 진짜 제가 최근에 이런 정원 관련한 책을 영국에서 이제 받았던 이런 영어 책이었는데 영어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원 관련한 책이었는데 진짜 제가 그 책을 딱 보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진짜 그 전형적인 유럽의 정원들이 한 곳에 다 유명한 정원들이 다 모여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맨날 일상에서 접하고 있었던 이런 공원이나 정원 같은 것들이 되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징적인 정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풍경을 그리고는 있지만 좀 더 한국의 이런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공원이나 정원들을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파고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이 좀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공원이나 정원 같은 것들을. 그래서 포부나 계획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가 있었어요. 멋진 포부를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예약하셨을 때 남겨주셨던 모든 질문 내용이었었고 현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작가님들한테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아까부터 보니까 이쪽에 두 분이 계속 엄청 열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꿈틀꿈틀. 빨개지죠. 오늘 아티스트 토크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뿔림 작가는요? 저도 사실 지금 토크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계속 떨리고 긴장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먼 길까지 너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제가 작업에 대해서 정원 작가님은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뭔가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지금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큰 주제들은 있지만 좀 특별히 내가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큰 메시지들이 있으신지. 저요? 두 분께. 저는 이번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로의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품 나중에 뭐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스며들고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뭐 얼마든지 하고 이런 것들이 작품의 제목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틀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 제일 강한 부분이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되게 별거였던 거고 그리고 뭐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그리고 다 잘한 것 같지만 다 잘하지 않은 것도 소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작품 안에 섞여 있는 그런 재료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그런 것들에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다 똑같잖아요. 사는 것도 그렇고 고민하는 것들도 그렇고 힘든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도 힘들 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사실 힘들 때는 내 생각만 들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연물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힘듦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힘듦도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네, 그래서 위로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이제 직업으로서의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시다가 쉽게 말해서 작업이 막히는 날이 있잖아요. 더 이상 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뭘 그리거나 뭘 어떤 걸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하는 순간들이 오실 텐데 그 부분들을 각자 어떻게 돌파를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혹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감정이 처음에 이제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을 때는 제가 되게 저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작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나한테 기준에 맞춰서 오늘은 무조건 이만큼은 꼭 하고 가야겠다. 저만큼은 하고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 순간에 나왔던 작업물들이 물론 하나하나 다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애정이 있는 작품이지만 진짜 저를 제대로 담아낼 수는 없는 작업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아예 그냥 과감하게 그냥 붓을 그냥 아예 다 놔버리고 그 순간이 아무리 급한 순간이더라도 그냥 아예 진하게 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제일 즐겁고 뭐 할 때가 제가 뭔가 가장 많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붓을 놔버리고 뭐 그런 것만 딱 쫓다 보면은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붓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놓고 했던 게 나중에 작업의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돌파하는 방식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저는 여유를 가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쉬면 딴 생각이 계속 들고 더 힘든 생각이 막 더 들고 해서 오히려 뭐 재료를 바꿔본다거나 그래서 사실 3층에 걸려있는 그 공작털로 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막 엉킨 상태로 작업을 하고 그 사이로 제가 원래 작업을 하는 그 디스 모먼트 시리즈대로 막 야자 잎이나 이런 것들을 막 레이어하려고 했었는데 나뭇가지 자국까지 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멋지다. 여기다가 그거 하면
진짜 내 마음에 들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작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버리고 한번 싹 울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내가 이 재료로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되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아 어떡하지? 그냥 이거 계속 어떡하지 하고 계속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재료를 막 물색해요. 그래서 다른 거에 하려고 놔뒀던 재료인데 하면서 이제 공작터를 거기 한번 꽂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얻게 되고 그 재료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너무 즐거워서 오히려 다른 걸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 풀리면 다른 걸 해야 되고 항상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안 하면 다른 걸 해보고 다른 걸 하면서 조금 더 환기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럴 때 또 리프레시가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플린 작가님이랑 반대로 여유를 더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하는 작업이랑 확 거리를 둬버려요. 그러면 거리두기가 불안하지 필요한 저요? 그거를 마주하고 있는 제가 더 불안해요. 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제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사람 간에도 이런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과감하게 내가 이 작업이랑 확 거리를 둬버리자. 아니면 꼭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작업이 있으면 그냥 아예 과감하게 다 저는 뜯어버리던가 그냥 다 덮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는 안 하고 저는 좀 그냥 확 쉬던가 확 뜯어버리던가 그냥 그 둘 중에 그러면 하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확 쉬셨을 때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순간들은 언제예요? 확 쉬었을 때요? 확 다시요. 그러니까 확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 봐요. 네. 질문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다 똑같이 데려왔는데도 유난히 그냥 마음이 더 가서 좋은 식물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데 그냥 조금 더 심드렁하고 물 주는 것도 조금 덜 챙겨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꼭 일정하지는 않고 뭐 그랬던 애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도 좀 나도 모르게 더 디자인적으로를 떠나서 뭔가 완성도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작품이 계신지 혹시 그러면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을 저를 매개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달한 메시지가 너무 확실할 때 그걸 하면서 그때가 제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뭔가를 재료를 고르거나 확실하게 담았을 때. 좀 더 애정이 가는 작업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이번 전시에 이제 그러니까 전시된 작업 중에서 이번에 좀 새롭게 시도했던 작업 중에 그 2층에 그린띵스라고 가장 크게 이렇게 퍼즐처럼 조각조각 픽셀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이제 저는 이제 작업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걸어놓고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이제 전시가 오픈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치유를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 시리즈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항상 풍경을 눈으로만 기억을 하고 그거를 그냥 캔버스 위에다가 구현을 시켰었는데 뭔가 그린띵스 시리즈를 할 때는 풍경을 꼭 내가 눈으로만 기억을 해야 될까? 난 그 풍경 안에서의 나는 뭔가 내가 느꼈던 그 흙바닥에 거친 느낌이나 그날에 불었던 바람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 온 날의 이런 향기나 되게 시각적인 거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오감으로 그 풍경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꼭 시각적인 예쁜 풍경으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감각들을 확장시켜가지고 이거를 기록처럼 한번 남겨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작은
수첩에다가 시작했던 드로잉이었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수첩으로 드로잉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뭔가 내 기록, 감정의 기록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작업을 더 확장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그린틱스 시리즈가 나온 건데 참 그게 재밌었던 게 다 다른 패턴이고 저는 이제 그 조각조각마다 제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감정인 것 같아, 저런 감정인 것 같아 라고 뭔가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작업물이 좀 저한테는 네, 좀 특별한 작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림 전공을 했고 회사 2년 다니다가 작업하려고 퇴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드릴 질문은 예술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가장 행복한 취미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술이란 약간 되게 좀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저는 글쎄요 뭔가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창작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취미라고 하면은 전 사실 요즘에 막 뭔가 작업을 계속 붓만 만지기 때문에 약간 다른 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하는 주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막 저는 비즈에 꽂혀가지고 비즈 같은 거 좀 만들면서 붓을 놓고 손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좀 거기에서 좀 힐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옛날에 TBCF 쪽 광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관둔 이유도 내가 생각한 그런 광고의 이 느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여서 그런지 비교를 계속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광고는 좀 크리에이티브적이고 막 해외 광고 레퍼런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딱 뭔가 하나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게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제가 했던 광고는 진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그렇게 카피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거에 좀 지쳐가지고 제가 거기를 떠나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무채색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사실 예술가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돈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에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고 결국은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타협점은 찾아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그 예술가의 고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게 흘러가고 돌아간다면 좀 무채색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흑백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자기의 색깔을 뽐내면서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존재하고 그런 예술들로 인해서 미적인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미적인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되게 다양한 색깔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는 요가? 요가를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가를 하는 게 막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하는 순간에는 핸드폰을 안 볼 수 있는 그
잠깐의 강제성의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체력 관리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고 그걸 꼭 해야만 한다 보다는 하고 싶어서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사실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가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정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분들은 존경스럽지만 정말 많이 힘들게 작업을 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정원 작가님 얘기처럼 그런 예술가분들이 표현해주는 그런 미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이번에 무브먼트 행사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과 저희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게 그림과 작품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걸 전해주고 있는가를 저희는 보여주고자 이런 전시를 준혜 씨와 무브먼트 랩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작가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무브먼트 랩도 응원해 주시고 저희 준혜 씨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부 작가님들은 기억에 대한 걸로 그리고 2부 작가님들은 위로에 대한 걸로 전시를 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좋았던 기억과 추억으로 내일을 걷기도 하고 또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자연과 곁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를 작가님들이 작품에 담아서 이 무브먼트를 따뜻한 공간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9월 22일까지 저희가 전시를 진행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발걸음 해주시면 뭐 저희나 준혜 씨 식구들이나 이제 무브먼트의 가족분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이제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 작가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전시를 꾸며준 공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디렉터님도 저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늦은 시간이고 주말인데도 작가님들 응원해주고자 또 다 와주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